안녕하세요. 유디입니다. 오늘은 이제 공감 마지막 주제를 나중에 이제 주말에 다룰 거라서요. 오늘은 썸네일에 나온 것처럼 네가 악마라면 내 성공을 어떻게 막을 거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모든 이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내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사고하시고 사유하시는 걸 좋아하실 거라 짐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주제를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지 않을까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로 악마가 주는 경고의 인사이트라고 이제 뉴스레터도 적어 놨는데요. 오늘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고 내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컨텐츠라면 어떤 부분들이 도움이 됐는지를 꼭 한번 댓글에 적어보시거나 따로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총 3가지의 컨텐츠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챗 GPT를 통해서 네가 악마라면 내 성공을 어떻게 막을 거야? 라고 물어본 한 기업가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기업가 브래드 레아느라는 분께서 챗 GPT에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너가 만약 악마라면 한 사람의 성공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거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근데 GPT가 너무 놀랍게도 요즘에 기술이 좋잖아요. 그래서 10가지의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도 나에게 혹시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을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두 번째, 단기적인 만족감을 주는 행위에 노출시킬 것이다. 세 번째, 부정적인 사람들을 주변에 보낼 것이다. 네 번째, 충동적인 일들에 노출되게 할 것이다. 다섯 번째, 편안하게 지내도록 할 것이다. 여섯 번째, 모든 것을 계획해야 한다고 믿게 만들 것이다. 일곱 번째, 자신감을 없앨 것이다. 여덟 번째, 외적인 일에만 집중할 것이다. 아홉 번째, 나쁜 습관을 기르게 할 것이다. 열 번째, 긴박감을 없앨 것이다. 이렇게 총 10가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챗 GPT 쓰시나요?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르소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능을 혹은 원하는 사람을 GPT한테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질문에 대답해 혹은 뭔가 이렇게 좀 실제로 인터뷰를 하듯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몇 번 써본 적은 있지만 정말 놀라웠던 건 악마를 페르소나를 삼아서 그 악마한테 너가 한 사람을 이제 성광에 가지 못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놀라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10가지를 반대로만 해도 내 인생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요. 10가지 방법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행동하지 않고 두려워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냥 상상만 하고 그 머릿속으로만 계획하고 생각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을 다 끌어들어서 막 부정적인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악마가 원하는 대로 간다. 라고 이 글에 기반해서 제가 공통점을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혹시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그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그 애니메이션에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그 애니메이션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어릴 때 벽장 속 괴물이나 뭔가 귀신 이런 거에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사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막상 열어보면 벽장 속에 뭐 이렇게 움직이는 뭔가 소리가 들려서 무서워 하면서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고 뭔가 물건이 쓰러지려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각보다 이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종 벽장 속 괴물이라는 이야기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10가지 모두 벽장 속 괴물에 우리가 잡아먹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스로 꿈꾸는 일이 있으시거나 목표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면 이 일과 꿈이 이제 실현이 되게끔 움직이셔야지 그냥 벽장 속의 괴물처럼 두렵게 두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저 또한 동일한데요.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유튜브를 이제 채널을 열고 뉴스레터 채널을 열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너무 갖춰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문가이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또 저와 비슷한 다양한 포맷들도 많을 것이고 또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향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준비하던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좀 시간이 나면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차례 미루곤 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미루게 되면 그게 더 에너지가 쓰여요. 정말 에너지가 이게 처음에는 해야지로 아주 짧게 아주 먼지처럼 쌓이다가 이 먼지가 모여서 솜털이 되고 이 솜털이 모여서 손뭉치가 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빨리 해버리는 게 맞다라는 것도 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런 글들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저 또한 이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 글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컨텐츠들을 생각해 보시고 나도 그랬어. 나도 근데 이거 필요한 말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따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노트나 메모장이나 이런 곳에 적어두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계속 이렇게 띄워서 보시는 거 아니면 들으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따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계속 되뇌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가지를 반대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로만 한번 내 삶을 한번 꾸려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저희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악마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세 번째 이야기까지 악마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문득 이 책을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요. 이 책은 그 민희진 대표님, 지금은 대표님이 아니시죠. 민희진 님께서 한 모 강연에서 이 책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구매를 해서 읽고 싶었는데 이미 단종이 돼서 단종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제 출간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읽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원본을 읽어야 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채널로서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기회로 이제 온라인으로 접하고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근데 그 중에서 또 너무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얻은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너무 중요한 건 혹시나 뭐 도서관이나 주변에 이 원본 책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그 원본을 사유하시는 걸 그리고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는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1942년에 발표한 기독교 소설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철학적인 통찰이 담겨있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상급 악마의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이자 초급 악마인 웜우드에게 보내는 31개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즉 여기서 환자인데요. 타락시키기 위한 조언을 주면서 인간의 심리와 신앙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쭉 듣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어딜 가요? 상담사를 찾아가거나 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죠. 그리고 배가 고프면 요리사나 집에 가죠. 이런 뭔가 타락의 이야기는 결국 전문가는 악마입니다. 근데 우리가 악마를 만날 수 없으니 이런 그 기록에 빗대어 혹은 창작물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다.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린 그 반대로 살아주겠어라는 마음가짐을 한번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유혹을 하는 전문가는 멀리 있지 않죠. 바로 악마입니다. 그래서 악마에게 직접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물어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원본을 사유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좀 한 두 가지 굉장히 인사이트 있었던 구절이 있었는데요.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지루함, 무기력, 작은 유혹들이야말로 우리가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인간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그들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용서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적인 이슈들이 좀 있어요. 이게 이슈라기보다 이게 주제가 좀 철학적이면서 기독교적인 부분도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공교롭게도 천주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하느님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이나 이제 그런 종교에 대한 부분들도 웬만하면 막 되게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였죠? 내 삶을 혹은 나의 성공을 가로막는 악마의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해당 구절들을 조금만 좀 이렇게 해체시켜서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너무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나요? 지금 저는 롱폼을 찍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숏폼 많이 보시죠? 릴스 많이 보시죠? 쇼츠 많이 보시죠? 저도 쇼츠, 릴스, 롱폼에 완전 미쳐 있었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정말 잠깐 사이에 유튜브 들어가서 릴스 한번 보고 나면 10분, 20분 그냥 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극이 넘쳐나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삶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너무 주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지만 쇼츠를 보시는 분들 혹은 이제 롱폼을 사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라고 어떤 이제 유튜버께서 이제 그 좀 인사이트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깊이 있는 생각, 고찰, 철학보다는 이제 인간이다 보니 쉽게 얻고 쉽게 즐거워지고 쉽게 편안해지는 것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노력이란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본능에 충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이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잠시 나의 허용을 내어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수록 점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 만약에 내가 몸짱이 되겠어 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하겠어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내겠어라는 모종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계획이라는 걸 세웠을 것이고 아니면 어떠한 실행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건데 그걸 하루하루 미루면서 그냥 그것과 멀어지는 거죠. 그게 악마가 원하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쉽게 말씀드리면 매일 운동을 가다가 그냥 오늘 불금이라 가기 싫다 하고 그냥 잠시 포기했다고 한다면 그 포기가 내일까지 모레까지 이어져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다 라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이어트를 연초에 고민하고 결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격증 많습니다.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나 부자 될 거야. 목돈 시드머니 가자. 아니면 주식 공부해서 아니면 내가 진짜 부동산 공부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표는 다양합니다. 아니면 사업이 되실 수도 있죠. 근데 투잡이 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만 해도 막 몇 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걸 매일매일 끌고 가는 게 이게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내가 어떤 농도와 어떤 질량과 어떤 것을 통해서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내는 건 당연한 거고 매일매일 그냥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이슈인 건데 이 악마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루한 무기력, 작은 유혹들이야말로 악마가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고 했죠.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악마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귀찮은데 운동 내일 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독감이라 너무 못 가겠다가 아니라 이거 진짜 아픈 것 같아 라고 내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시작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맞나? 그런 노력만이라도 해도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 총합을 해보자면 우리는 길게 어떤 것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짧게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악마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많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한 가지를 더 연결을 해봤어요. 실리콘밸리의 현자라고 불리우는 이제 분을 제가 한번 모셔왔습니다. 나발 라비칸트라는 분인데요. 저는 이분의 영상을 통해서 많이 뵀었습니다. 그 비즈카페라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좀 감사하게도 한글 자막을 좀 달아주십니다. 근데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전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진짜 대단한 인사이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차차 한번 언급을 나중에 드릴게요. 근데 이분 자체가 굉장히 핫한 분이십니다. 좀 IT나 실리콘밸리 혹은 이제 성공, 성찰 이런 자기 개발에서 굉장히 핫한 분이셔서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제가 늦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분은 물론 굉장한 부자이시고 굉장한 사업가이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삶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다룰 컨텐츠는요. 이 현자분이 말씀하신 이 나발 라비칸트가 말씀하신 11가지 인생 조언 중에 한 3-4가지 정도를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한 4-5가지가 정도 되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영감은 유통기한이 있다. 그러니 바로 시작해야 한다. 영감이 떠오를 때 바로 실행해야 한다. 행동은 빠르게 하되 결과는 느리게 기다려야 한다. 세 번째, 매일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만약 그 무엇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 매일 할 만큼 신나는 것이어야 한다. 독서를 취미로 하고 싶다면 매일 읽고 싶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조언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지금 메모한 게 어디 간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어찌됐든 요 3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초심자의 마음을 말씀하실 때는 예술가와 이제 성공한 CEO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히 이제 예술가분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자주 접하는 아티스트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CEO 분들은 이제 애플의 창시자였죠. 그런 여러 굉장한 CEO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요. 우리는 늘 하던 것대로 만약 안 됐을 때 이게 안 됐네? 그럼 내가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다른 걸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너무 아깝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못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지금 하던 거를 버리고 새롭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게 더 빠른 경로인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더라도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 가고 그렇게 나이를 먹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지금 준비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끌고 가는 게 있다면 그것을 놓아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죠.
네, 일단 이 현자분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100% 옳은 건 아니지만 일단 또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한번 고려를 해보셔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영감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해야 한다. 영감은 떠오를 때 바로 실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가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다. 이 팟캐스트를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단어를 통해서 이제 제가 공부하고 크리에이션 한 것들을 이렇게 목소리로 나누고 뉴스레터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정말 두려움도 많았고 이게 될까? 라는 생각에 더 많이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감들은 제가 그리고 요즘에 매일매일 거의 올리고 있는데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저 정말 동의합니다. 이걸 올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혹은 제가 이걸 남겨놔야지 결국에 나중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과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말씀을 하시는데요. 행동은 빠르게 하되 결과는 느리게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이 초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 이거 결과 못 기다려. 이거 너무 힘들어. 하지만 해보고 싶어 라는 일이 있으시다면 혹은 영감이 있으시다면 하시되 마치 약간 적금처럼 이렇게 두는 거죠. 계속 이렇게 내가 쌓아놓고 있다 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중요한 말이죠. 매일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 나발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한두 시간 정도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마무시한 독서량이 있다라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그냥 꾸준히 매일 한두 시간 책을 읽는다고 한대요. 근데 자기는 상위 0.00000000001%에 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뜻은 자신처럼 책을 읽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러니까 1분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없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맞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나요? 합격 이제 자격증이나 공부나 이런 여러 가지 다 운이 다 이게 좀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런 말 하잖아요. 진짜 앉아서 정말 리얼로 공부를 한 순 공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꾸준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뭐 한 번 더 상기시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격증 시험에서는요. 물론 운이 정말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가끔 물어보세요. 이제 강사분들이 이제 그 수업 듣거든요. 자격증 수업 강사님들이 진짜 공부를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본인이 계속 때려 넣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 본질은 똑같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그것을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오늘 해야지 슥슥슥슥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은 너무 재밌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좀 의식하면서 이렇게 딱딱딱딱 꼽아서 내가 매일매일 깊이 있게 파고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분도 얘기하시는 거고 그 강사님들도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즉 내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혹은 관심이 있어서 뭔가를 시도하고 시작하고 싶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시간을 많이 들이기보다는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될 수 있지만 꾸준히 계속 가져가는 그 힘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제가 이걸 세 가지를 지금 컨텐츠를 쭉 말씀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쭉 듣고 나니까 이게 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래서 제가 제 방식대로 이렇게 4가지로 인사이트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 3가지 컨텐츠에 대해서요. 첫 번째, 그저 한다. 행동을 하되 매일 해라. 그리고 큰 시간을 들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즐기면서 해라. 두 번째, 작은 유혹, 무기력, 무관심, 지루함에 너무 순응하지 말자. 세 번째, 역시 부정적인 마인드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네 번째, 사람마다 성공하는 방식은 다르고 방법론을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참고만 하고 결국 내 답지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였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3번인데요. 부정적인 마인드 이건데 이거는 진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사람들을 계속 벤치마킹을 해야 저도 바뀌는 것 같고 제 스스로도 쓰는 단어를 다 바꿔야만 이게 고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냥 짜증나라는 말을 매일 쓰는 사람과 옆에 있으면 결국 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꾸던지 아니면 내가 거길 나오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쓰는 단어 혹은 내 남이 쓰는 단어가 그냥 뭐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부정적이어서 나에게도 내가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쓰는 말이 됐다면 무조건 바꾸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는 가다가 포기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례로 배우 주지훈님께서 이제 한 모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씀하신 게 또 쇼츠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 그 배우분이 이제 주지훈 배우님이 이제 막 연기를 시작한 이제 신인 배우분이라고 할게요. 배우 지망생분을 이제 차에 태우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어요. 조언을 해주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배우 지망생분한테 너가 쓰는 말 하나하나를 다 부정을 빼고 긍정으로 무조건적으로 죽기 살기로 바꿔야 된다. 라는 말을 쓰시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컨텐츠를 본 그 당시에는 한 10% 이해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연결미학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이제 뭐 공부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건 이거에 대해서 한 90% 이제 확신해요. 이 부정적인 말로는 전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은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좋은 인사이트들을 나눠드리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좀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을 체킹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짓기 전에 마지막 다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죠. 악마의 속삭임에 매일 사로잡히는 우리를 위해서 부적 같은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삶을 사시든 상관없어요. 결국 이제 행동을 하고 자신의 것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지속하는 사람들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요. 그 가능성을 통해서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잘 되고 안 되고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현자님의 말씀처럼 나발의 말처럼 그 나중에 일이에요. 결과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대담해져야 되겠죠. 근데 그걸 기다리기까지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해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다양한 이제 사고와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전달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하면서 팟캐스트 하면서 진짜 유혹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요.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유튜브 딱 이제 본인이 쓰시는 유튜브 들어가시면 알고리즘에 유튜브 좀 시작해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뭐 1만으로 갈 수 있는 10일 안에 1만으로 갈 수 있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막 구독자를 어떻게 늘려야 되느니 뭐 좋아요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용을 어떻게 해야 뭐 뜨느니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유혹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방법을 써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고 저와 같이 다른 방향성을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나중에 방향성을 뭐 좀 달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 빠르게 더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 내가 지금보다 더 성장해서 만나고 싶다. 혹은 인터뷰를 나누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잖아요. 욕망들. 이런 욕망들을 일단 그 본질부터 다 채우고 하나씩 결과로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욕망이랑 본질을 여러분들의 몸에 맞춤형으로 재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여러분들의 시도, 경험, 유연한 사고, 삶의 가능성을 응원하는 데 힘을 쓰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시도하거나 경험으로 삼거나 사유하시는 건 오로지 여러분들의 자유죠. 하지만 저는 이제 부족처럼 여러분들이 악마의 속삭임에 그 결과의 기다림에 고민하시는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저 또한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이제 채널 주인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이렇게 30분간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제 내일 또 다시 공감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